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죠. 지금도 일산 계속 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는 오늘 내일 아침 정도에 물러간다고 하고, 뭐 중부 남부는 어, 이미 오늘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비 조심하십시오. 항상 물, 불, 자연재해 조심하십시오. 광주에서 일어난 그거 보십시오. 인재죠, 인재. 항상 조심, 항상 조심. 어제 비가 오는 와중에 그것이 아쉽다를 시청을 잠깐 했어요. 사실 그것이 아쉽다를 제가 비판을 많이 해갖고 굳이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고의정 사건이어갖고 봤습니다. 앞쪽 부분은 잘 못 봤고요.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못 본 것 같고요. 뒤부터는 봤는데 뭐 주요 내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제가 고의정 사건이 진행되면서 질문받았던 내용과, 제가 대답하기 좀, 그, 머뭇거렸던 내용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된 거냐, 부실 수사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진상조사팀에 대한 그 조사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지금은에도 나가서도 고정으로 나가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드린 말씀이 의정 사건 벌어지면서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다. 그리고 실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제도적인 부분, 이런 몇 가지를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치와 최대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음, 실종으로 보고는 최대치를 했는데, 살인 사건으로 보고는 최소치를 한 거죠. 즉, 어떤 사건에서 실종으로 신고된 경우에 특별 엄격한 형태의 실종 프로파일링 지표에 의해서 판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어, 현장에서 신고받은, 그리고 신고를 받고 그것을, 처음에 실종 같은 경우 당연히 실종 수사팀이 아니라 뭐 지구대라든가 아니면은 어, 특히 이제 지구대 같은 경우라든가 민원 부서에서 연락을 하겠죠. 연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강력사건 연결점을 연결이 되면은 강력사건을 수사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상당히 그 시간과 노력에 낭비가 오는 한이 있어도 실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루틴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즉, 100건의 실종이 있으면 95건, 거의 97, 8건 이상은 대부분 단순 가출이거나 아니면은 뭐 오인 신고이거나 아니면 싸우고 나왔거나 뭐 이런 형태일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세 건 정도는 강력사건, 지금처럼 아주 강력사건, 이영학 사건도 그렇지만,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리고 그걸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실종 프로파일링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구축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실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이 신고가 들어오고 일일이 상황실에 사실 경험이 별로 없는 경감이나 기껏해야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판단해 갖고 자의적으로, 그게 아니라 엄격하게 지표에 의해서 이것은 강력사건이 맞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AI를 동원해도 돼요.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과잉 수사를 하고 과잉 대응을 하고 사실 뭐 보통의 경우는 대충 뭐 실종으로 좀 기다려보고 이런 형태가 제일 많죠. 가장 처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 문제가 그렇다고 쳐도 무엇인가 즉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 처음에는 실종으로 됐다가 자살로 바꾸게 된 이유를 들어봤어야죠. 왜냐하면 자살 신고를 안 해주면은 위치 추적 안 해준다라는 것을 경찰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자살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 실종을 생각했다. 실질적으로는 실종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형태의 강력 사건일 것 같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표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그 계장이나 과장 같은 사람들의 팀장 이런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할 수 있게끔 책임지는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도 왜 CCTV를 찾지 못했냐. 정확히 말하면 25일 날 범행이 이루어지고 신고가 된 건 27일 날인 거죠. 그럼 27일 날 신고가 됐으면은 27일 부분에서 저간의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자살로 신고됐다 이렇게 해서 뭐 또 거기에 따라서 고유정의 뭐 통화 내용, 문자 내용을 위장된 형태로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강력 사건에 연동된 형태의 그것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변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고유정한테 전화 걸었더니 자기를 강간하려고 해서 했고 문자를 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아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당연히 뭐냐면은 이거는 강력 사건 의심되는 실종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그게 시스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그래서 제가 최대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여태까지 관행화되지 않고 시스템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좀 두려워한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CCTV라든가 아니면 행적 부분에서의 수사가 최소치밖에 안 된 거다. 27일. 그리고 또 하나. 27일에 그 펜션에서 들어간긴 들어갔는데 나오진 않았다. 근데 거기에 지금 손님이 있고 펜션 주인이 방방 뜬다. 근데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범죄 수사 규칙이라든가 수사 규칙 같은 데서는 이것을 강제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영장 청구 기간이 너무 길고 1박 2일이 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우리가 CSI라든가 수사들 한번 보면은 바로 긴급으로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어, 이 전화로 영장을 청구해서 받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문서로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밤에는 또 안 되고 근데 야간에도 이런 그 긴급 상황 같은 경우는 전화로 영장을 받고 판사 이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그 펜션 주인을 설득해 갖고 하려고 하지만 죽어도 못 된다. 그럼 까고 들어가니? 까고 들어갔다 문제가 생기고 그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충돌했을 때 그건 누가 생각?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제주경찰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주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 사람이 실종됐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그거죠. 아들이 있었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설마 아들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죽이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사건을 본인들이 여태까지 한 사건의 경험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엄격한 형태의 프로파일링 리스트에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까고 들어가서 그 책임은 국가에서 지는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최대치 얘기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 흔히 말하는 거기서 이제 영장 청구의 문제를 검사를 경우에서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검사는 당직 검사가 있고 또 판사도 당직 판사가 있다. 그리고 전화로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됐다고 하면 이 사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7일, 28일 넘어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루미널로 검사받는데 이건 상상 초월하는 방식의 문제가 됐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예, 주변의 CCTV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물목 같은 걸 무슨 품목을 사는지 알고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럼 큰 사건이다. 그럼 바로 수배 때려갖고 검거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시간도 늦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강력 그 김포에 가서 뭐 이거 시간을 벌어줬다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어제 나온 얘기를 보니까 김포에 빈 공간이 있었고 그 아버지 아파트라는 데를 보니까 거기는 다 제가 여기 옆이 김포잖아요. 김포의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이를 아파트 단지에서 넣으면 다 진공으로 빨아들여 갖고 다 중앙에서 다 소각해 버려요. 금방 탁탁탁. 그러니까 이 고의적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걸리는 부분은 그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고혜정이 체포될 때 왜요? 내가 당했는데? 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충격받으시면 충격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 계획을 짜고 원래 어,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을 했던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거 그리고 왜냐하면 저기 성폭행으로 위장하려고 문자 보냈던 걸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어, 체포된다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그 감정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분 존재한다. 근데 제 걸리는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건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죠. 어떤 물목을 그러니까 아이템을 수색할 것인가에 대한 많이 놓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색을 할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진술을 듣고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고의정 집안에 들어가서 그 의붓아들이 죽은 그 피 이걸 봤을 텐데 그걸 지나쳤다는 거잖아요. 글쎄 이거는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여자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고 즉 자기의 전 남편을 죽일 정도라고 하면 잔혹하게 그러면은 그 주거지를 수색할 때 의심나는 부분들 피가 있고 남편이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애가 죽었고 그럼 이상하다.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연동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수색하는 품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또 주변에 대한 탐문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 바로 이 사람을 면담할 때 이거는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면담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살인범식으로 계속 어르고 달래고 하다 보니까 망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완도에서 김포로 갔다가 청주로 오는 그 동선의 부분에 대한 수사 그런 것들이 그때 진행됐으면은 혹시 모를 어떤 부분들 제가 계속 걸리는 건 지금도 이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부분이지만은 그 안에서 왜 이 사람이 그때까지 그 흉기라든가 도구를 버리지 않고 청주에 체포될 때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때 발견됐을까? 그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다 계획을 짰는데 지금 이것을 놓친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김포에서 처리하는 게 확실히 낫죠. 그죠?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른 이유가 뭐 그래서 인제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시체 일부를 숨겨놨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정황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수색이라든가 압수수색 같은 것이 부실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 분명히 어 이 상황을 청주경찰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인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애매한 건. 왜냐하면 지금 아이에 대한 수사는 청주경찰이 한 수사는 일종의 답보 상태였던 거고 주요한 참고인도 아니었죠. 조유정은 그러니까 국정이 체포된 거고 나중에 인제 바로 알게 됐다고 하면 그때 인제 창당 경찰과 제주 경찰이 공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소치 최대치 부분에서 '최소치밖에 안 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인제 가장 걸리는 부분이 그런 거죠. 이 사건에 들어갈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모 범죄 심리학자가 계속 경계성 인격 장애 얘기하고 그런 얘기. 지금 요번에 지금 그러시고 싶다에는 단골 손님으로 나오시는 그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김상중 씨도 앵커도 그런 말씀하시죠. 제가 한 얘기예요. 즉 당사자를 면담하고 분석하지 않는 한 어떤 인격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섣부르다. 이게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더 거기에 첨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 장애에 대한 판단이지만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단은 다른 거예요. 그건 프로파일러들이 초기에 투입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하라고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것이 다 제작진도 헷갈리는 것이 인격 장애에 대한 판단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뭐 그렇고 뭐 모르셨든 아니면 그거를 인제 담지 않으려고 했었든 뭔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인제 걸리는 거죠. 이 사건에 관련된 처음에 너무 이 뭐 현장에 피가 흥건해 갖고 현장 처리를 잘못했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고유정이 26일 나갈 때 2박 3 일이었지만은 깨끗하게 아주 치우고 여자 향수까지 뿌렸고 피가 없었던 거예요. 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피가 흥건하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 다시 분석하려고 하면은 루미널 반응이라든가 아주 미세정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경찰이 못한 것은 그건 경찰의 실수지만은 제도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 뭐 손해배상 분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 말씀 잠깐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인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행동 분석이라는 것 자체로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즉 제도적 제주 경찰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누군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각각의 이 증거 이런 거는 당연히 경찰이 하는 거고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 범죄 행동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단위 조각난 미세 행동 분석을 통해서 이 사건을 심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모습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들, 고혜정이 한 말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프로파일링 전문가라는 사람도 도대체 이 프로파일링이 뭐에 적용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참 고의정 사건을 지금 이제 어쨌든 기소되고 재판돼 있지만 너무 답답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파일러 무용론이라든가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뭐 하는 거냐. 일선 강력팀 수사는 저렇게 최소치와 최소치를 냉탕원탕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프로파일러 역할은 뭐냐? 그냥 만나서 면담하는 거냐? 면담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뭐냐?
그런 부분.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프로파일을 웃긴 바보들이 된 거죠. 또한 고의적 의붓아들 사건에서도 결국은 다 바보들이 된 거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예 프로파일링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럼 어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요번에 인제 음 그것이 알다를 보면서 음 물론 제가 문제 제기한 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계속 이 사건이 나오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프로파일링이 어떤 거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강력 수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참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한 단계 좀 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방식으로 계속 어떤 수사에 대한 틀 없이 옛날 10년 전에 했던 거 계속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죠. 뭐 그것이 아쉽다를 제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은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뭐 그건 뭐 그쪽이 거고 그냥 저는 제 느낌 그것이 아쉽다를 본 일종의 감상평 정도로 잠깐 해 봤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인제 엊그제 YTN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외로, 생각외로 재판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변호사들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뭐 범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성 확실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실제로 본인이 이 계획성을 경찰이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검색어하고 그 검색어 중에서 실제로 물목을 샀던 거, 그 물목을 샀던 거 부분을 연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과제고 또 하나는 특히 인제 문자를 보내고 이제 처음에 수사를 혼동시킨 거. 이것이 계획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고유정이 불리한 부분인 거죠. 경찰이 유리한 부분인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뭐 톱을 샀느니 아니면 뭐 이 락스를 샀느니 뭐 여러 가지 품목을 산 부분은 하나하나 다 '내가 청소용으로 샀다. 뭐 샀다. 뭐 샀다.' 이게 다 변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선입관 이른바 인제 저 나쁜 년 아주 잔혹한 범죄자 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그게 맞고 그렇지만은 어 법관들이 판단하는 건 다른 부분이고 그건 엄격한 증거고 그 증거와 현장 상황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만만치 않다. 재판이. 재판이 만만치 않다. 일단 증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이 좀 걸려 갖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